본격적으로 심해 수색을 시작한 지 사흘도 채 안 돼서 선체 일부와 항해 기록 장치가 발견됐다는 소식 지금 보셨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선례가 없어서 심해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말만 지난 2년 동안 되풀이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가 일어난 지난 2017년 3월 31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때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요청했지만 멀리 남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고에다가 사고 추정 지점의 수심이 3km가 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도 당시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전국 혼란기라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 5월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을 새 정부의 1호 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해수면 수색이 진행됐지만 선체나 선원의 흔적은 찾지 못했고 정부는 가족에게 수색 종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심해 수색 요청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심해 수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입찰 공고와 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달 약 48억 원을 들여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사에 심해 수색을 맡기게 됐는데요. 앞서 외교부는 오션 인피니티사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에 참여했고 아르헨티나 해군의 실종 잠수함을 발견하는 등 심해 수색 전문 업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25년 된 노후 선박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쇼핑의 관계자와 선박 검사원들은 선박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사고 선박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심해 수색. 앞으로 50일 정도 이어질 예정인데 주목할 만한 증거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